2024 금정산성축제에 놀러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지역문화 백성과 2년 연속 부산광역시 우수축제로 선정된 2024 금정산성축제가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금정산성광장 및 금정산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금정산성축제는 문화적 삶이 역사가 되는 금정을 주제로 금정구 대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다양한 이벤트와 미션으로 함께 걸어보는 금정산성 사대문 걷기 챌린지와 전문 해설사와 함께 금정산성 마을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하는 등 더욱 특색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금정산성 걷기 사대문 챌린지가 25일, 26일 양일간 금정산성 동문과 북문, 남문에서 진행된다. 금정산성 동문에서는 수문장 교대식과 무예훈련 재연이 펼쳐지며 북문에서는 장군과 함께하는 OX 퀴즈가 진행된다. 또한 남문에서는 피아노 공연도 진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면 금정산성 굿즈 상품인 금정템을 받을 수 있다. 금정산성 마을 투어 프로그램인 금정산성 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금정산성 마을을 돌며 역사, 문화적 장소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투어 코스는 총 60분으로 금정산성 광장을 출발해 금정산성 막걸리 박물관, 김시도, 비석, 관아터, 국청사 등으로 이어진다. 금정구문인협회와 금정구미술협회가 협력으로 추진하는 금정 101장, 금정 사생대회도 각각 25일, 26일에 열린다. 현장 접수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금정산성 광장에서는 공성체험, 금정을 지켜라, 금정산성을 배경, 즉석 사진관, 산성 네컷, 금정산성 막걸리 체험, 지풀공예 체험, VR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공성체험, 금정을 지켜라에는 거중기, 농로 등 산성을 축성할 때 사용한 기구들을 포함해 공성전에 사용했던 신기전, 첨포노 등도 설치돼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시에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남진의 축하 공연과 1세대 개그맨 엄용수의 진행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폐막식에는 초대 가수 장고의 신 박서진이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주 무대와 별도로 간이 무대를 설치해 축제 동안 끊임없이 공연이 진행된다. 주 무대에서는 구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구민 노래자랑, 럭키 노래방, 지역예술가들이 참여해 만든 창작 뮤지컬 주제 공연, 금어 시집가는 날과 지역 청소년,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럭키 노래방에는 다나카, 김웅남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김경욱이 함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간이 무대에서는 찰진 입담과 대한민국 최고의 버블쇼 솜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비눗방울 공연과 대한민국 여성 최초 줄타기꾼 박선미님의 외줄타기 공연 등 총 8회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전국에서 찾는 금정산성 막걸리와 염소숯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4번 출구와 금정구청 후문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성공 기원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축제 전날인 5월 23일 오후 7시부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아래 온천천 어울마당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창작 공연을 펼친다고 하니 2024 금정산성 축제를 100% 즐기실 분들께서는 전야제 무대부터 함께 해보길 추천한다. 문제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정 소식은 예방행정, 여기 이슈. 연재를 통해 금정구의 예방행정 강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구민의 공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각 주제에 따라 현장 점검부터 대책 마련까지 알기 쉽게 풀어준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예방행정, 여기 이슈 그 첫 번째 주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다. 금정구는 재난재해뿐 아니라 구정 전 분야에 있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예방행정이라고 정해
그간 금정구만의 예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방행정 강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예방행정의 개념과 진행 과정을 정립하고 중점과제를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23년부터 수시 예방행정 릴레이 현장 점검으로 관내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도출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프로젝트 2단계로 돌입해 1단계 결과물에 더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 금정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지게차 낙하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정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체감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어온 금정구 안정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시책과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을 찾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정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2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2개소로 총 46개소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특징은 하교 시간대 중 경상사고 집중 발생, 도로 횡단 중 사고 발생 비율 60%, 75.8%가 좁은 1에서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사망사고 대부분 이면도로에서 발생 등이다. 금정구는 지난해 5월 동네교육지원청 금정경찰서, 학부모 대표,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꾸려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았다. 합동조사팀은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조사하고 학교, 유치원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합동 전수조사 결과 방호 울타리 안전 강화, 보도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바닥신호 등 과속 방지턱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과 의견이 나왔다. 금정구는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은 예방행정 중점과제로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신속한 예산 확보로 단계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본격화. 올해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구체화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2026년까지 36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보도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노란색 횡단보도, 시종전 바닥 표시, 시설물 설치 등 시인성 강화,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초등학교 앞 주정차 위반 차량 이동 유도 안내방송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인 사업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금정구는 지난 3월 18일 2024년 첫 예방행정 릴레이 현장 점검지로 관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동상초, 동현초를 방문해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진행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사업 현장과 인도와 차도 분리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등 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금정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교통안전 위반 행위 집중 관리,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으로 어린이가 중심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정국민체육센터가 노후 시설물 안전 보강을 위한 개보수 공사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휴관한다. 수영, 헬스, 댄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체력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금정국민체육센터는 2007년 12월 개관해 17년이 됐다. 오랫동안 구민과 함께한 만큼 시설이 노후해 금정구는 그간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휴관 기간, 수영장 천장 구조물 보수, 공조기 덕트 교체, 노후 시스템 에어컨 및 수배 전반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 정비해 시설물 안전 보강과 회원편의 증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노후 시설 공사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 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회원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 불편 사항을 보완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국민체육센터는 7개월간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다시 개관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중 프로그램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정구 평생교육과 국민체육센터 팀으로 하면 된다. 금정구가 관내 번화가의 담배꽁초 투기 해결을 위해 금정구만의 독특한 캠페인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시작했다. 금정구 부산대학로 50번 길 1호는 관내 최대 번화가로 주정, 식당 등 100여 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어 담배꽁초 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물론 하수구를 막아 장마철 배수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동안 금정구가 꾸준히 담배꽁초 투기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상가 업주에게 청소 협조를 요청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금정구는 담배꽁초 투기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구청에서 업주에게 야외제 떨이를 지원해주고 업소는 영업이 끝난 후 담배꽁초를 봉투에 담아 가게 앞에 놓아둔다. 그러면 다음 달 오전 구청 환경관리원이 꽁초를 수거하게 된다. 고객, 가게, 구청이 모두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정구는 담배꽁초 투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5일부터 3일간 담배꽁초를 미수거하고 17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금정 클린 지킴이 등 70여 명이 참여해 담배꽁초를 청소하고 가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그 결과 17개 업소에서 참여해 재떨이 휴지통을 신청해 구청에서 이들 업소 앞에 고객들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도록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캠페인 다음날 담배꽁초 투기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사라졌고 대부분 업소에서 재떨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캠페인으로 거리 이미지가 개선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용 구청장은 캠페인의 취지도 좋고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 앞으로도 관내에서 담배꽁초 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정구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금연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설치 구역은 흡연 민원이 많은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3번 출구와 구서역 4번 출구 인근 2개소이다. 금연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에서 동작 감지 시 자동으로 이곳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금연 안내방송을 송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금정구 보건소는 금연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접 흡연 등 갈등을 줄이고 금연구역 인지율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 금연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지역의 민원 감소 여부 등 효과성을 분석해 추가 및 이전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숙 보건소장은 적극적으로 금연 사업을 발굴해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정구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클리닉,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캠페인,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도 점검, 흡연 단속 등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금정구가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0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금정구청 지하 3층 민방위실전 훈련센터에서 2024년 금정구 1구대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4년 금정구 1구대의 취업 박람회는 다양한 직종의 기업체 20개소와 유관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부대 행사로는 취업 증명사진 촬영과 지문으로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참여 기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5월 24일까지 이력서를 작성해 금정구청 정문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기업 목록은 5월 초 금정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올해 19대 취업박람회는 상반기에 개최해 타 취업박람회와 차별화된 정보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정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온천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온천천 긴급대피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대피 사다리와 비상벨로 구성된 온천천 긴급대피시설은 금정구청과 금정소방서가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금정구는 온천천진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했던 안타까운 순환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긴급대피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긴급대피시설인 만큼 평상시 호기심으로 긴급대피시설을 이용해 하천으로 통행하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현장의 구조물에 맞춰 높이를 설정했다. 온천천 긴급대피시설은 두실교에서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까지 구간에 총 24개소가 있다. 집중호우로 온천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 온천천 긴급대피시설에 임시대피 사다리로 올라가 비상벨을 누르거나 육성으로 살려주세요와 같이 구조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금정구 소방서 상황실로 통화가 연결돼 긴급 구조에 나서게 된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온천천 긴급대피시설 설치로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상황 시 인명구조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재난안전문자와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천천 출입을 삼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부산에서는 총 8,925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협력에 맺혀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대중가수 콘서트나 팬미팅, 토크 콘서트, 아동 공연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정구는 지난 4월 22일을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을 위한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금정구는 산사태 취약지역 21곳, 어린이 이용시설 21곳, 건축공사장 8곳 등 총 85곳을 점검한다. 점검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또 유관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시행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공공시설은 소관부서별 정비계획을 세워 보수 보강을 시행하고 민간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보수 보강을 추적 관리한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한 범시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친다.
자율안전점검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우리 집 자가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금정구가 금정구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다채로운 금정구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2024 금정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금정구의 생태와 자연,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금정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미발표 사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정구는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해 수상작 17점에 대해 총 5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금정문화재단이 오는 5월 19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2024 패밀리 콘서트인 금정사업의 하나로 청년희망 콘서트 감사와 사랑을 개최한다. 청년희망 콘서트 감사와 사랑은 부산 지역의 음악대학 교수진과 음악학도가 중심으로 만든 공연으로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매개로 스승과 제자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음악대학 학생이 신진 음악가로서의 성장과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자 마련됐다. 청년희망 콘서트 감사와 사랑은 부산 지역 음악대학 연합 오케스트라인 부산드림 오케스트라와 금정구 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 지역 음악대학 교수진 소프라노 박은주,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김충희, 바리톤 이광근, 바리톤 문정현 등 총 8명의 교수진과 전문 예술인 등 100여 명의 지역 음악인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독일 아헨극장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정찬민 지휘자가 지휘를 맡아 더욱 수준 높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찬민 지휘자는 독일 다수의 극장에서 오페라 카르멘,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등 수많은 오페라 연주에 참여할 실력을 인정받았다. 금정문화재단 이홍길 상임이사는 지역의 음악대학 교수와 제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라며 지역에 있는 청년 음악가들의 예술인으로서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사전 신청제로 관람료는 무료다. 금정문화재단으로 유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로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정수요음악회 5월 공연은 완연한 봄을 지나 웃음꽃이 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곡과 독주, 듀오 무대를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 준비했다. 5월 8일에는 세계음악연구회 정기 연주회 세계연가곡의 향연이 열린다. 세계음악연구회는 지난 10회의 공연을 통해 새로운 주제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한국 가곡과 세계 가곡, 세계의 다양성을 가진 음악을 소개하는 실험성과 예술성을 갖춘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 작곡가 슈만의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의 내곡을 준비했다. 5월 22일에는 부산 엔서울 성악 아카데미 교류음악회 한국 가곡과 세계의 노래가 열린다. 서울과 부산을 교류하며 다양한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소프라노와 4명의 바리톤이 모였다. 음악 감독 김길수를 중심으로 1부는 한국 가곡, 2부는 세계의 노래로 무대를 들려준다. 5월 29일에는 조혜훈 윤유진 듀오 리사이틀이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리니스트 조혜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메네스 음대 석사 졸업,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극장에서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며 현재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피아니스트 윤유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메네스 음대 석사를 졸업하고 국내외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현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예고,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영재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치간누의 세 곡을 준비했으며 다른 악기의 연주자가 하나의 곡으로 만나 만드는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금정구 청룡노포동 범어 경로당 지난 4월 22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한 범어 경로당 인근은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함께할 공간이 없었다. 이에 금정구가 단독주택 건물을 매입해 1층 마당을 증축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경로당으로 만든 것이다. 범어 경로당은 1층에 어르신이 TV를 보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창고가 있고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작은 주방이 있으며 옥상 테라스도 있다.
이날 개소식은 청룡 노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기타 연주 공연, 민요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식전 공연이 진행되어 분위기를 돋우었고 이후 범어 경로당으로 이동하여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는데 경로당이 새로 생겨 친구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렌다라며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재윤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구서일동은 지난 4월 24일 구서한 어르신 손맛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노인의 금정구지회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서일동 부녀경로당 부녀봉사단이 반찬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저소득 취약계층 6세대에게 반찬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은 나들이 가고 싶은 계절인 봄을 맞아 어르신들의 정성과 손맛이 담긴 김밥 도시락과 물김치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 6세대에게는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2가지와 퇴직연금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새로운 비전으로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를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고용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근로복지 서비스로 노후, 생계 등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은퇴 후 삶이 길어지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렇기에 은퇴 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91%, 30인 미만 기업은 24%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노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2년 9월 퇴직급여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을 만들었다. 푸른 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 제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에 국가지원금을 더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이 직접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운용한다. 따라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을 통해 운용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용자 부담금 1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 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푸른 씨앗은 2023년 본격적인 사업 운영, 전년 한 해 동안 조성된 기금은 5천억 원, 수익률은 7%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가입 사업장은 약 1만 6천 개소, 근로자는 7만여 명이다. 공단은 지난해에 괄목할 만한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 기금 조성과 전문적인 운용으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지난해 11월 금정구청과 푸른 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푸른 씨앗 가입 촉진을 위해 함께 뛰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푸른 씨앗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해발 450m 금정산 중턱, 금정산성을 끼고 있는 금성동. 금성동의 다른 이름은 금정산성 마을이다. 어떻게 이곳에 마을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 때부터 화전민과 승려들이 거주하다 조선시대 금정산성이 축조되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성동에 자리 잡은 금정산성 마을은 대나무가 많아 화사를 만들었다는 죽전마을. 금성동 가운데 금정산성이 지나는 곳에 있는 중리마을, 맑은 공기와 대천천이 어우러지는 공예마을이라는 자연마을 세 곳으로 이뤄져 있다. 산성마을에는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500년 전통의 우리나라 1호 민속주 금정산성 막걸리와 숯불에 구워주는 염소고기다. 산성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룩마을로 유명했다. 누룩으로 만든 산성 막걸리는 조선시대 금정산성을 만들 때 석축자들의 새참술로 시작했다. 산성마을에 있던 국청사에서 부업으로 막걸리를 만들었던 것이 주민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농지가 부족하고 마땅한 산업이 없던 마을 주민에게는 밀농사를 지어 누룩을 만들어 파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의 주세법, 주세령, 자가용 양조 면허 폐지를 거치면서 밀주로 전락해 명맥이 끊어질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생계 수단이었던 누룩과 막걸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단속을 피해가며 누룩과 막걸리를 팔았다. 금정산성 막걸리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건 대한민국 민속주 1호로 지정되면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산성마을에서 밀주였던 산성 막걸리를 즐겼었다. 그러다 대통령이 된 후 부산을 찾아 산성 막걸리에 관해 묻고는 산성 막걸리를 대한민국 민속주 1호로 지정하고 토산주를 양성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 누룩을 만들어 빚은 금정산성 막걸리와 찰떡궁합인 안주가 바로 염소고기다. 염소고기는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산성마을만의 토속 음식이다. 금정산성 먹거리촌에 들어서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염소고기를 판매한다. 부드럽고 담백한 염소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면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돈다.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염소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위장 활동을 원활히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제의 대명사로 통했다. 소고기처럼 부드럽고 맛있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철분과 비타민 함량도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좋다. 진하고 시큼한 금정산성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숯불 향 가득한 염소고기에 한 입 먹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 숯불에 구운 오리 불고기도 별미다.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곳은 많지만 숯불에 구워주는 곳은 산성마을이 아니면 찾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처럼 날씨 좋은 계절에는 등산객들이 줄을 잇는다. 2015년에 완공한 금정산성광장에서는 올해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정군을 대표하는 축제 금정산성축제가 열린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금정산성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에 염소고기 먹으며 여유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